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은 아름고 교사 손남섭입니다. 저번 주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이 돼서 이제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수시 미등록 인원 총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시 미등록 인원 총원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 지원을 할 학생들은 정시 지원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시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시 모집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나 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도 충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충원율도 고려한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수능 점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성적표를 보게 되면 등급은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용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어렵게 되면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게 되고요.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경우는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들을 100으로 잡고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인지 또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은 우리 지역의 충북대를 비롯해서 36개 교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백분위 점수는 135개 대학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같이 활용하는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있고요. 또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의 선택된 3국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충남대를 비롯해서 29개의 대학교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들이 어떤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시에서도 등급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수능 점수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산출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료로 나와 있는 A와 B 학생을 보게 되면요. A 학생이 B 학생보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단순 합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모 대학에 백분위를 활용하는 모 대학에 A, B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에 환산 점수에서 B 학생이 A 학생보다 더 높은 환산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B 학생의 경우에 수학 백분위가 A 학생에 비해서 A 학생은 64, B 학생은 87점으로 약 23점 정도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 점수에서는 B 학생이 A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할 때 이 반영 비율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영 비율을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반영 영역, 가산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환산점을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서 오늘 순서에 의해서 쭉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올해 수능시험 성적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어 영역이 쉽게 출제되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더 낮게 이제 엄매를 기준으로 해서 약 15점 정도 더 낮은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 점수에 의한 차이보다도 수학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과 미적, 기하 세 개의 선택 교과로 나눠지고 평가원에서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표변에 의한 표준 점수 최고점을 예측해 본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적의 경우에는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확률과 통계인 경우는 기하와 같은 최고점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에서는 국어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수학의 경우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또 어렵게 출제돼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는데요. 국어가 올해는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 그리고 눈치 작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게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2등급과 3등급 표준 점수, 구분 점수를 보게 되면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은요, 언뜻 보면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사실 지원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 수시 전형보다 지원 전략 수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 이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를 계산한 후에도 모집 단위별로 등위를 계산해 봐서 그 등위에 맞는 적합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누적 등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 합격생이 누적 등위까지 파악했다 하더라도 수시 합격생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는지 예상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차 지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경쟁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통해서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군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서울권 대학들은 가학군과 나학군에 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학군은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군별로 모집 대학을 확인하시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대학들은 가, 나, 다군에 하나 군에만 모집하기도 하지만 두 개의 군 또는 세 개의 군에 걸쳐서 모집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군별 어느 군에서 모집을 하고 군별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그룹별로 그룹화해서 리스팅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진로전략정보센터 바로가기 각종 발간도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2023 대입 정시 모집의 이해라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서울권 상위권 대학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룹화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정시 지원 전략 설계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자기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과 백분위 평균 점수를 먼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백분위 평균 점수는 먼저 탐구 영역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하시고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 낸 것을 나누기 3 하면 백분위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합과 백분위 평균 값을 구하셔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어느 군에 속해 있고 그 대학의 대략적인 위치, 학과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셔야겠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배치표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 동일 반영 비율에 의한 표준 점수 합이나 백분위 평균 또는 백분위 합에 의해서 배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먼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신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군에 3개의 대학 정도씩을 메모하시고 관련된 대학의 학과를 좀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별로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그룹화해서 모으셨다면 다음으로 해보실 것은 반영 비율과 가산점을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요. 어디가 대입전국 포털의 대입 전략 자료실에 나와 있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지역별 전형 분석이라는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대학들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 비율을 통해서 자신이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게 반영되는 그런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제 수학이 변별력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우선적으로 참고하셔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도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학과로 교차 지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의 유불리 자신이 수학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게 되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경우에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서원대 같은 경우는요. 서원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수학 미적 기하만 가지고 반영률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산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탐구 영역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이 과학탐구 교과들의 표준 점수가 사회탐구 영역의 교과들보다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게 형성이 되었지만 올해는 사회탐구 영역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회탐구 같은 경우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생윤이나 사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72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과학탐구 같은 경우 생물원과 지구과학원을 과학탐구에는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두 과목의 각각의 표준 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차이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의 인원수 누적 인원을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누적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탐구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과학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도 주목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학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봤는데요. 많게는 15%에서 3%까지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영역 반영 방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 영역은 가산점, 감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 대학별로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등급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감안하셔서 자신이 받은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유리할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점과 감점의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는 많은 대학들이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데요. 5등급 이하에서는 감점이나 점수 부여 방식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있는 대학의 한국사 영역의 반영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전년도 입결 자료를 통해서 지원 가능성을 한번 예측해 보셔야 되는데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가게 되면 대학별 입시 정보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 들어가시면 각 대학에서 공개한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을 기준으로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하실 때 영역별 반영 비율도 같이 참고해서 100분이 70% 컷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23 대입 정시 모집 이해라는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에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입시 결과 자료까지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에서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 학년도 내 점수와 전년도 2022 학년도 내 점수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내 점수와 올해 내 점수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산출식이 변화된 대학들은 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고려해서 환산 산출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정보 포털의 정시 성적을 분석해서 활용하는 방법은요.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면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유불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별도의 표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가 다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한 2, 3일 후에 거의 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시모집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 발표한 자료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변환 표준 점수가 전년도의 경우에는 100분위 91%까지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 표준 점수가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 표준 점수보다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사회탐구 영역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서 100분이 99%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변환 표준 점수가 부여됐지만 100분이 98점 이하에 해당하는 이하의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 표준 점수가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변환 표준 점수보다 더 높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충남대학교 경우에도 100분이 98% 이하에서는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이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보다도 변환 표준 점수가 높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100부터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이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변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을 지원할 경우 자신이 받은 표준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로 변환되었을 때 그 점수가 더 높게 올라가는지 또는 더 낮게 형성되는지를 따져보고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대기업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정시 지원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대입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한 점수 계산법뿐만 아니라 누적비에 의한 계산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경우 표준 점수 값에 따라서 해마다 난이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환산 점수, 올해 환산 점수를 전년도 환산 점수와 비교하는 것은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누적비에 의한 계산 방식으로 전년도 사례 누적비와 올해 사례 누적비를 예측해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을 전체 선택한 학생, 그 다음에 사탐을 선택한 학생,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선택 인원 대비 누적비를 계산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대입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 누적비에 의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활용하는 생진학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생진학 프로그램에서는 국어와 미적, 기하,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누적비와 전체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누적비를 따로 제공해 줌으로써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 생진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시 최초 합격을 한 학생들을 샘플을 받아서 그 비율을 적용해서 다시 환산점에 의한 환산 배치점에 의한 등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 참고점을 제공하고요. 환산 참고점 대비 본인 환산점과 본인 석차도 예측해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환산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별 환산 참고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 또는 대학 발행하는 그런 입시 자료들을 토대로 100분위 70% 컷,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시 상담 내역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처음에 가나다군에 배치했던 대학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기록해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시 충원 인원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되면 27일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28일이 되게 되면 대학별로 수시 2월 인원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넘어왔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시 지원은 이제 경쟁률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지원자들 약 절반 정도가 마감일 오후에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의미 있는 경쟁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감일 오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일 오전 공개되는 오전에 경쟁률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어디가 대입 정보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이게 충원율, 정시 충원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인 경우 또는 다른 대학의 학과와 같이 비교해서 충원율을 고려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최종 지원 대학과 학과를 설정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부터 이제 교차 지원, 통합 수능에 따른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올해도 교차 지원을 예측하는 게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지금 전년도 수능과 올해의 수능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 영역의 상위권 패점 누적 인원은 시험이 쉽다 보니까 좀 누적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서 수학 배점 상위권 학생들의 누적 인원은 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수학 과목을 잘 본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다르게 사회탐구 영역이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출제되고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 유불리에 의한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에 전년도만큼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날지 그것은 추후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교차 지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가져와 본 자료인데요. 이것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주요 대학들의 교차 지원에서 합격률을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들의 교차 지원 합격률이 40% 이상을 넘어가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발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주로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자율전공학과나 정치외교, 그다음에 회계 세무학과, 간호학과 인문 이런 학과들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교차 지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의해서 어려움을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학생이나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어디가 대입 정보 포털을 위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대학별 환산 점수는 이제 전년도와 올해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단순 비교, 전년도와 올해의 것을 단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적비에 의한 퍼센트 그리고 석차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나 대기업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진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시 취취합을 반영한 대학 환산 참고점도 재배치해서 좀 더 정확한 상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그 다음에 교차 지원, 그 다음에 마감일 이전에 경쟁률까지 확인해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쭉 정시 지원 전략을 설명했는데요. 아무쪼록 남은 기간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